3번의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일단 이제 물건이 변동하려면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가 이제 물건 변동이니까 물건행위죠. 물건이 변동한 행위를 하게 되면, 즉 물건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한 때 적실 변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거 일치해야 된다. 일치. 법률행위가 어떻게 일치해야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이걸 보러 갑니다. 이번에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같은 건 절차적이죠. 절차적 유효 요건. 먼저 1.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1. 등기가 존재할 것. 자, 동그라미 2번은 잘해요. 2번. 등기는 갑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샀어요. 매매. 자, 1월 1일 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딱 등기한 때 등기를 항상 2월 1일 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매매했다.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한 때, 저당권 설정 계약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 때 저당권 취득해요. 보통 이제 매매를 많이 출제하려 매매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유효해야 되고 이게 유효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 등기는 아까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외워야 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죠. 요건이지 효력이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월 1일을 등기했다. 우리 소유자예요. 자, 잘 봐야 돼. 2번. 등기는 물건의 동그라미 크게 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잘라주세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아니므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1일 날 등기했어요. 그럼 우리 소유자야. 자, 그런데 두 달 있다가 5월 1일 날 이게 부정 말소돼서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잘못 말소되어도 소유권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소유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효력의 발생 요건이니까. 자, 또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취소됐네요. 판결이 취소되면, 판결이 잘못됐죠?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취소되었으니까. 즉 여전히 권리의 존속이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의 소멸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잘 기억해야 돼. 딱 등기가 되면 자기가 등기를 한번 볼까요?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은. 여기다 이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잖아. 2월 2일 날. 우리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5월 1일 날 잘못돼가지고 부족을 잘못 말소됐다는 거죠. 자, 말소되어도 이 잘못 말소되었으니까 이 소유권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죠. 우리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소유자로 우리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네, 잘못 말소됐으니까 우리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지 말소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3번은 안 했지만 읽어보면 동그라미 3번 207페이지요. 20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에 회복 등기가 있을 때는 회복 등기 되면 원상회복입니다.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똑같은 순위가 됩니다. 등기부터 자세히 배울 거예요. 설사 기간 내에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 등기는 지금 소유권자 을이잖아. 잘못 말소되더라도 을의 소유권 상실 안 된다 그랬죠?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번 등기가 되면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되더라도 이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이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들이 등기 이렇게 돼 사실은 여기다 잠깐 3번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등기하고 나서 이게 빨간 걸로 긋는단 말이야 사실은. 그럼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누구를 을을 소유자로 믿겠어? 갑을 소유자로 믿겠어요? 다 갑을 소유자로 믿어요.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을이야.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을이 팔아먹으려면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회복 등기를 이제 이 팔아먹으려면 병은 안 산단 말이야. 그럴 때 회복 등기 필요한 거지. 회복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4 해서 2번 소유권 회복이죠. 2번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회복 등기를 하고 나면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요. 여기다 2 똑같이 적어줘요. 소유자 을 이렇게 이제 회복 등기는 원상으로 이수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등기를 떼다 보면 갑자기 2번이 갑자기 2번 나오는 경우 이거 회복 등기예요. 이렇게 딱 등기하고 나면 병은 누구를 소유자를 믿어요? 이제 을을 소유자를 믿는단 말이에요. 을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회복 등기는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회복 등기를 안 했을지라도 현재 소유자 누구로 추정된다? 을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저당권이죠. 네,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동남자 불법 말소입니다. 항상 말소도 적법 말소가 아니라 불법 말소는 말소가 잘못된 거죠.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불법 말소됐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띄한 거는 2번 내려옵니다. 이중보존 등기 문제. 자, 방금 2번 중에 보세요. 상난 이중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중보존 등기는 상난 이중보존. 이게 이제 이중보존, 권리의 이중보존입니다. 이중보존 등기라는 것은 보존 등기가 2개 이상 있다는 거야. 이중보존 등기. 자, 첫째 1번. 1번이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1번.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자, 항상 일물일권주의 한 개의 물건에는 등기가 한 개가 돼. 1등기주의. 일물 1등기주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땅, 이 토지가 송현동 100번지라고 하죠. 100번지에 자, 갑부에 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두 번째 등기를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땅에 5월 1일 날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땅에 보존 등기가 2개잖아. 한 개, 2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 게 유효냐, 뒤에 게 유효냐 문제예요. 항상 이거는 한 개의 부동산에는 등기를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앞에 게 여기에 유효, 뒤에 거는 무효가 됩니다. 쉽죠, 그죠? 쉬워요. 항상 원청한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가 사람이 같을 때, 자, 1번 갑니다.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갑이야, 갑. 동일 부동산에 관해 동일인 갑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 같은 말, 이중 보존 등기가 경유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이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등기 용지주의를 제대하는 이상 줄거돼요. 뒤에 경유된 등기는 항상 무효죠. 실체 관계 포함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언제나 무효다. 뭐라 합니다.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할 때는 항상 앞에 등기가 유효, 뒤에 등기가 무효입니다. 이게 너무 쉽죠? 근데 2번이 더 중요해.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요거는 자주 나와요. 자,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자, 여기 보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 다음에 2순위에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는 뭐 2월 1일, 3월 1일 하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병이 3순위로 3 소유자 병 이렇게 하면 병이 소유를 치러 가는데 병은 성격이 개박해가지고 난 3번 싫다라고 해서 이 병이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다 10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다시 신청해요. 등기원은 보존 등기가 2개 들어오면 각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어요. 10월 1일 날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자 병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 개 같은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이잖아. 보존 등기가 앞에 거는 갑, 뒤에 거는 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유효냐, 이게 유효냐 문제예요. 또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갑이고 병이니까. 이렇게 잘해요. 이걸 이제 if not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 if not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먼저 보존 등기죠. 선 보존 등기가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보존 등기가 무효다. 외워야 돼. 식에서 99%는 뒤에 게 무효야. 이게 원인 무효일 때만 이게 예외적 무효입니다.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뒤에 보존 등기가 무효다. 좀 외우기 힘들지만 외워야 돼. 자, 2번 이걸 갑니다.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읽어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을 동그라미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자 적으세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걸 외워야 돼.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는 비록 그 부동산 매수인 병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등기법안에서는 줄여서요. 무효이다. 대판 전합의체 1992조 전합의야. 자, 짧게 먼저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효다. 결론 정확하게 암기돼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밑에 판례도 잘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 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 이게 무효죠. 자, 무효됐어요. 무효인데 병이 이게 여기에 비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도 못합니다.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시효 취득 배웁니다. 또 병이 만약에 정한테 팔았다. 소유권 이전. 얘도 등기부 시효 취득도 못해요. 원래는 등기부 시효 취득은 무효 등기로도 시효 취득하는데 이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이 경우는 등기부 시효 취득도 못합니다. 밑에 판례 보세요. 중에 표시해놓고 그냥 읽어나간다. 등기부 취득 시효에 관한 제245조 2항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자, 줄거세요. 까만 색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을 동그라미 달리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 보존으로 격려된 경우 자, 까만 색깔 쳐주고 뒤에 된 병의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판 전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 다른 걸 내는 이유가 그 전원합의체 판례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는 선보존 등기가 요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보존 등기가 무효다. 고로 뒤에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이 보존 등기에 기초하거나 이에 기초한 이전 등기에 기해서도 등기 무시로 지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오른쪽 양가로서 한번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 동그라미 1번 좀 조심하고 1. 판례는 실체관계에 부합함과 실체관계까지 지금 매매에 부합하면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즉 위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웁니다. 자, 우리 실체관계라는 것은 실체 같은 말 실질법, 실체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다음 절차법을 등기법이라고 그래. 절차법은 뭐 등기법 또는 민사집행법, 집행법. 요새 저 야당 대표 때문에 좀 난리죠, 그죠? 지금 이 실체법하고 이제 절차법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형법이고, 형법이고, 여기는 형사소송법이죠. 실체관계에서는 재판은 걸 본안소송이라 그래요. 본안소송, 본안 판결이라 그러죠. 절차법은 지금 우리는 등기법, 집행법이고, 형법이 형사소송법이죠. 절차에 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뭐 구속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절차 들어와야 뭐 판사가 재판해 주지. 지금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일로 지금 이재명이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실체관계를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쪽 가봐야 판사한테 가봐야 지금 잘못인지 잘하는지 알지.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깡패하고 양아치하고 차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깡패하고 양아치하고 차이가. 조폭은 조직폭력이죠, 그죠? 조직폭력을 줄여 조폭이죠. 이 범죄단체 조직법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깡패 집단이죠, 이게. 깡패 집단은 조폭입니다. 양아치는 깡패가 안 되는 밑에 있는 쪼무라기 되고. 그렇습니다. 이 민법에서는 이게 민법.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아까 186조가 실체부여 민법이니까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었어요? 아까 186조에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체부야. 여기까지 실체야. 그러면 등기하는 절차는 민법이 없고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공동으로 등기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이제 이 부동산 있는 등기소되지, 이건 안동법은 안동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이제 등기관 여기다가 소유자 의리라고 등기, 이게 절차예요. 절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등기 신청 서류에다가 뭘 가져가야 되냐? 매도인의 인감증명 첨부해야죠. 인감. 매도인의 권리증 첨부해야 돼. 권리증.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하는 지금은 등기필 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이걸 첨부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절차적 요건이죠. 실체적 요건은 그냥 법률행위 했느냐,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덕실 변경은 등기한 때 효력이 덕실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 유효하죠. 실체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하단 말이야. 그런데 요 절차는 요게 조금 하자가 있어도 요것만 유효하면 등기 유효합니다. 쉽게 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인감증명은 3개월, 발행일로 3개월만 유효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짜리는 하자가 있잖아.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체만 유효하다면 절차에 약한 하자가 있어도 유효해요. 그러면 2번 보세요. 적 갑니다.
제가 자주 나오죠. 108조에서 배운 거야. 정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했어요. 자, 그게 매매가 아니라 정의죠. 자, 보죠. 자, 정의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정의도 법률행위죠. 왜 뭐한테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절차는, 자, 보세요. 정의가 아니라 매매로, 자, 매매로 절차 등기에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정의로 부동산 취득했지만, 왜 정의세가 많이 나오니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더라도 등기는 마다 유효하다. 이 말을 외워야 돼. 정의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매매로 기재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하여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을 위조해도 매매가 유효하다면 등기는 유효해요. 4번 하면 출제된 거네요. 4번 신축 건물에 자 원래는 등기 이렇게 하죠. 건물이 먼저 신축이 다 되고 나서 신축 완성됐죠. 2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가압 이렇게 등기해야 되잖아.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해야죠. 이 원칙인데 거꾸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1월 10일 먼저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어도 보존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게 4번 얘기입니다.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는 유효해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내가 2번씩, 3번씩 읽어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가 포인트야? 전자, 후자가 포인트예요. 근데 5번 중요 다만 무효. 이중 보존 등기는 무효죠. 이중 보존이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총칙에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이중보존 등기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해도 무효입니다. 다음 3번 내려와서 등기의 실질적 같은 말, 실체적 유효권. 이번에 객체 불일치 무효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객체가 일치하지 않은 무효야. 여러분 예컨대 무효.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X 토지에 팔았죠. 그럼 X 토지에 등기가 되잖아. 그런데 Y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객체가 틀리죠. 그 등기는 무효다. 자, 1번만 기억하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4번도 중에 표시하세요. 무효등기의 유효 자주 나옵니다. 무효등기의 유효. 1번의 자, 등기가 무효등기 유효.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된 후에 심표. 그자 앞에다 그를 무효로 바꿔 무효등기에 부합 같은 말 일치하는 실체적 권리가 있게 되면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등기로 유효로 사용하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 그래요. 자, 무효등기의 유효로 사용하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 허를 주자 유용이라 그러면 무효를 유효로 사용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무효등기의 유용. 자, 갑이 이 집에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은행이 저당권자.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피담보 채권은 1억입니다. 2월 1일 등기. 근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가져왔어요. 한 5월 1일 날 돈을 변제하니까 채무가 빵원 되죠? 빵원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빵원 되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이게 무슨 성이죠? 무슨 성? 부종성이잖아. 아까 했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했죠. 무효 등기입니다. 이런 등기 많아요. 저당권 등기는 은행도 바빠서 안 가고 그래서 말소 등기 안 했어요. 많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거. 근데 나중에 한 6월 한 10일 날 갑이 또 돈이 필요해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러 갑니다. 1억. 빌리러 가면서 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보니까 이걸 지금 말소를 안 하고 있었죠. 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하고 다시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럼 돈 들잖아요. 말소 등기할 때 돈 들고 또 설정 등기 돈 드니까 갑과 을이 은행과 가서 우리 무효등기 이거 유효로 써먹자라고 둘이 합의합니다. 무효등기 유용하자고 합의하면 이 무효를 유효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라 그래요. 요건 외워야 돼. 요건은 그러면 다 유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심할게. 유용하기로 하는 유용합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 제3자가 없어야만 유용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유용이 안 돼요. 이해관계에 누구냐면 후손이야. 근데 여기 지금 1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자 유용하기 전에 여기에 2순위에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고 하죠. 피담보 채권 1억.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1순위가 소멸이 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가. 이걸 순위 성질의 원칙이라고 그래. 순위가 성질해 1순위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유용하면 1순위로 같은 2순위 내려와야 되잖아. 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유용 못합니다. 저걸 외워줘야 돼. 유용합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만 유용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2번 갑니다. 상란의 유용. 실체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 앞에다가 저 등기 되게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많아요.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 유용이죠. 저당권이나 가등기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는 주로 나간다. 합의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즉 없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이 됩니다. 외워야 돼. 무효등기 유용합의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할 수 있다. 자, 3번 더 중요. 표제부는 절대 유용을 못합니다. 표제부는 절대 유용 못해요. 자, 쭉 나가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절대로 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표제부 등기는 절대 유용을 못해요. 자, 이거죠. 이 건물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표제부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 근데 이게 멸실이 됐어. 2월 1일 날 태풍으로 멸실이 돼버렸어요. 멸실이 됐죠? 건물이 없어졌어요. 여기 이제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었다고 하죠. 갑부에 소유자 갑 돼 있었어요.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표제부가 없어졌죠. 멸실됐죠. 여기 전부 무효가 된 거죠. 전부 무효죠. 멸실 잘 시켜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여기다 건물을 다시 씌워서 신축했죠. 그러면 옛날에 멸실된 이 건물과 신축 건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성이 전혀 없죠. 20년 전 건물이 신축 건물이잖아. 이 신축 건물을 멸실 건물로 이용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멸실 등기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지 절대 이용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죠.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로 절대 이용할 수는 없다. 자, 그 점 맨 밑에 기출을 보세요. 왼쪽 맨 밑에 기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X다. 이땅 아니고. 자, 오늘도 이번에 중간 생략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이는 뭐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매년 한 문제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좀 어렵지만 중간 생략 등기 쉽게 해서 세금 떼먹으려고 많이 해요. 값이 얼과. 자, 중간 생략은 토지가 많죠. 오히려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등기 원인 등기. 을이 또 병한테 팔았죠. 등기 원인과 등기하죠. 소유권이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얘를 빼먹는다. 이걸 생략한다는 거예요. 얘를 빼먹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등기하는 얘를 빼먹는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럽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자 보세요. 을이 세금을 뭐 안 내드리냐면 요렇게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안 내야 되잖아요. 취득록세. 요렇게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 요거 안 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취득록세,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요렇게 직접 중간생략 등기를 많이 합니다. 세법 위반이죠. 처벌은 받아요. 처벌은 3학년 1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1억 이하의 벌금이요. 처벌은 받지만 총칙에서 배웠어요. 처벌은 받지만 중간생략 등기요. 등기 자체는 마다 유효하죠. 자, 처벌은 왜냐하면 요 매매계약 요게 유효해요. 왜? 청약과 성락이니까. 요 매매계약 이것도 유효하죠. 실체관계가 유효하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벌은 받아. 이건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단속 규정이라고 그러잖아.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죠. 자, 의의는 정리했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출근나간다.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 동그라미 쳐. 금지하고 있으나 이런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잘 기억해야 돼.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해. 자, 그러나 이는 강행 규정 위반이죠. 특별조치법이 바로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줄어나간다. 까만 색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자체는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가 없다. 자, 등기 원인은 이 매매입니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지 중간 생략의 합의는 요거는 등기 원인은 아니에요. 등기 원인은 아니다. 중간 생략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이 될 수는 없다. 자, 이번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요건은 합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갑, 을, 병 세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중간 생략하다고 합의해야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해요. 합의를 안 했다.
합의 안 했다면 등기를 못 하죠. 자, 합의를 안 했어요. 중간생략 합의를 안 했어. 자, 둘이만 중간생략 합의하고 얘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를 못 해요. 세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중간생략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생략 등기를 못 합니다. 자,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채권자 대의죠. 자, 먼저 병이 등기하려면 먼저 이등기를 해야 이등기가 가능하잖아요. 자, 병이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요걸 보전하기 위해 이걸 피보전 권리라 그래. 보전하기 위해서 병이 을을 대위하죠. 대위. 자, 대위. 을을 대신에 대위로 요렇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대위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순차 이전 등기해야 돼. 결국은 중간생략이 아니죠. 대위 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직접 중간생략할 수는 없어요. 대위 이전 등기합니다. 그게 양가로 1번이야. 가죠. 위의해서 최종, 자, 병을, 갑을 최초 양도인. 이름을 최초 양도인 또는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걸 중간자, 을을 중간자, 그다음을 최종 양수인. 이렇습니다. 이에 의해서 최종 매수인 병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심표 세 사람의 3자 합의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 갑에게 동그라미 직접 소유 등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항상 채권적 청구는 요렇게 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다만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동그라미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양가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로도 X입니다. X. 자, 이런 뜻이야. 자, 세 사람의 중간생략에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 없이 자, 을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것도 채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 했는데 갑이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 안 하라도 안 했다면 채권 양도 논의로 중간생략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합의가 없으니까. 읽어보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X입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매수인이 을입니다.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병은 매도인 갑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갑이 동의 안 했습니다. 않으면 매도인 갑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해 동그라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동의 안 했으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자, 다음 정합니다. 없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에 보면 판례 까만 색깔만 줄거세요. 까만 색깔 중간에 최종 양수인 병이라고 적어.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하여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큰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죠. 자, 합의가 있죠. 이 사람 세 사람의 얘를 생략하다고
세 사람 합의가 있다면 이제 직접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세 사람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하여 동그라미 크게 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3자 간의 합의는 순차로 해도 무방합니다. 순차로 해도 무방하다. 세 사람이 식당에서 세 사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합의도 되고 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합의해도 됩니다. 시간 순서는 따지지 않아요. 자, 양가로 이번에 중간 생략 합의의 의미 잘 알아야 돼요. 합의는 자, 이 중간자를 생략하자는 합의입니다. 생략하자는 합의지. 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와. 자, 매매를 운영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죠. 이건 채권이잖아. 채권의 청구권.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어. 그럼 어른 이제 선택이 가능해요. 직접 등기하든지 아니면 세 사람 간의 합의로 이렇게 직접 중간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중간생략 합의는 을앞으로 등기 안 하자는 합의지 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가 아니다. 소멸시키는 합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병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은 중간생략 합의가 있으면 선택이 가능해. 선택이. 자, 먼저 이렇게 대위 이전 등기에서 자, 대위로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간생략 합의가 있으니까 직접 중간생략 등기할 수도 있겠죠. 선택 가능합니다. 자, 가세요. 양가로 1번 했고 양가로 2번 그래서 합의의 의미 동그라미 1번 그냥 읽어 나간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중간생략 등기를 생략을 해도 당사자 사이에 이익 없고 또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자, 줄거 나가세요.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자, 매매가 이렇게 됐잖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된 건 아니죠. 매매 계약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동그라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또는 첫 매도인 갑의 중간 매수인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업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아니니까 병은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오른쪽 2번 옵니다. 동그라미 2번 나아가 최초 매도인 갑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중간자 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갑이 을과 1억의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 1억을 주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돈 1억 안 주면 이 등기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병한테. 이것도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심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에도 기억 줄 것이에요. 기억. 최초 매도인 갑은 중간 매수인 을의 대금 1억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미연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미연.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돼서 1억에서 1억 2천으로 인상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된 매매대금 2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큰 4번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 자, 이겁니다. 이미 격려가 됐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나온다. 매매도 유효하죠. 이 매매도 유효해.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자, 실체가 유효하니까 등기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때는 세 사람의 합의가 없어도 이미 등기되었으면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되었다면, 자, 그 점 조심해야 돼요. 자, 양가로 1번 갑니다.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유효하다. 이미 등기됐죠? 자, 양가로 2번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구역이야? 여기는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거야. 지금까지는 허가구역이 아닌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구역이 이제 이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조심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해야 돼요. 허가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등기하고 또 이것도 허가증 첨부해야죠. 허가증 첨부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증 첨부해서 이렇게 등기해야 되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왜? 이렇게 허가증은 없잖아요. 자, 매매계약은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에 했지 병과 갑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으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자, 갑니다. 양을 2번. 토지거래 동그라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중간생략은 무효 앞에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다. 설사 허가를 받아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역시 절대적 같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동그라미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도 없다. 계속 나오잖아요. 자, 양가로 3번. 자, 3번이 이게 모두 생략 등기인데 보세요. 지금까지는 무슨 생략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단 말이야. 어를 빼먹는 거였죠? 자, 중간 생략은 세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라 그랬어. 그러나 합의가 있어도 어느 구역은 무효라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 무효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생략 등기 갑니다. 머리부터 생략한다는 거야. 모두 생략 등기. 자, 보존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죠. 자, 갑이 그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자는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187조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된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팔아야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하죠. 팔아먹으려면. 그런데 이 모두 생략해버리고 바로 을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도 이 중간 생략하고 비슷하게 유효합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 이 매매가 유효로 조건이야 당연히.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그게 이제 3번 옆에다가 미등기 건물을 미등기 매수하여 매수인 을이 자신 명의로 동그라미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직접 모두 생략 등기하는 경우 그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 관계 즉 매매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또 상속, 아까 했던 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상속 등기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예제 문제 하나 보죠. 예제.
이제 X 토지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합의했으니까 직접 중간생략 등기 할 수 있겠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최종 매수인 병은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번 을의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에는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전부 판례입니다. 4번 조심해야죠. 만약 X 토지가 어느 구역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다면 무효죠. 중간생략은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합의 없죠. 중간생략 등기 못해요.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성락 없이 안 돼요.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3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의 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번에 할 때는 제가 수업 안 했던 거죠. 186조를 정확하게 아느냐 묻는 겁니다. 자,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1월 1일 날.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자 매매하고 자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자 1억 잔금 지급했습니다. 대금 다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갑의 등기 서류 뭐죠? 아까 갑의 인감 증명하고 권리증 받았어요. 받고 또 땅 토지를 인도받아 가지고 이 사람 농사 짓고 있어. 쉽게 해서 농사까지 짓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이걸 했는데 등기는 안 했을 뿐이야. 등기는 안 했어요. 뭐 매매대금 1억 다 지급하고 이 사람도 등기서를 다 줬어요. 인감 증명하고 권리증 줬어요. 자, 그리고 땅도 이제 명도해줘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농사 짓고 있어. 근데 등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등기하면 돈 들잖아. 시골 사람 돈 들면 싫어하잖아요. 등기 안 했어요. 농사 한 10년 졌어. 농사 10년 농사 졌어. 누가 소유자예요? 자, 이 동네 가가지고 이 땅 누구 땅입니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자, 땅 샀다고 동네 잔치 하잖아. 그죠? 막걸리 가면 한섬 갔다가 잔치에. 대개만 이 사람 옛날에 무슨 했었어. 무슨 했다가 세경 모아가지고 이제 땅 샀어. 막 동네 장치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이장한테 물으면 이 땅 누가 소유자라 그래요? 이 동네 가가지고 을이 소유자라 그래? 갑이 소유자라 그래? 다 을이 소유자라 그래요. 이거 갑이 소유자라 맞아 죽어요. 다 을이 소유자라 그래. 이게 언제까지냐? 1959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맞는 얘기였어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59년 11월 30일. 근데 1960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그게 바로 186조가 바뀌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60년 1월부터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야? 등기 했어, 안 했어? 등기 안 했잖아.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누굴 소유자라 믿어요? 다 을을 소유자라 믿어요. 실제 갑이 소유자야. 둘이 사이는 좀 알아. 근데 갑이 죽었어요. 을도 죽었어. 자식 있죠? 자식 있어.
자식들은 알아. 왜? 아버지가 땅 팔았다. 아버지가 땅상 알아. 또 죽었어. 손자. 손자까지도 알 수 있어요. 손 죽었어. 정손자 정도 되면 모릅니다. 땅 사고 판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요 사람이 또 뭐가 있죠? 매도 정서 가지고 있다. 매매 계약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시골은 옛날에 다 뭐 했어요? 옛날에 뭐죠? 되게, 뭐가 많았죠? 초가집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불이 많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 인감하고 그리죠. 매도 정서 다 파는, 없어져.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손자 보니까, 등기부 떼보니까 누가 앞으로 되겠어, 등기가? 등기부 때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등기부 누가 소유자 돼 있어? 에? 갑이 소유자 돼 있잖아. 실제는 누가 소유자인데? 을의 정손자가 소유자인데. 소송해야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소송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취득이 중요한 시효취득이.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짓고 몇 년 농사 짓고 있었다? 20년 농사 짓고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효취득으로 을이 정손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증거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증거가 있다면 뭐 이길 수 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 보세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누가 소유자라고? 자, 갑이 소유자라는 걸 조심해야 돼.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가죠. 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매매 목적 인도받아 동그라미 치세요.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지금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등기 안 한 사람이야. 자, 2번 줄거예요. 소유권은 미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못했어. 왜 그래? 뭐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등기나 무가 건물 매수인은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하지를 못한다. 또 매도인의 채권자. 자, 갑의 채권자입니다. 매도인의 채권 A가 갑한테 돈을 한 1억 빌려줬어요. 돈 안 갚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이 땅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하면 어른 이 사람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대항 못해요. 매도인 채권자가 A가 부동산에 강제 집행하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한다. 왜? 소유자가 아니므로. 다음 3번도 줄겠죠. 정당한 점유권은 취득합니다. 정확하게는 점용권 취득이야. 점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점용권은 취득합니다. 점용권,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는 취득했어요. 자, 대지의 매수인 을이 아직 소유권이자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 해도 매매계약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은 때는 줄거세요. 인도받은 때는 매매계약, 채권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는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점유 사용할 권리, 줄여서 점용권은 취득했다. 따라서 소유자인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 반환을 청구하면 매수인 을은 정당한 점용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다음 4번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은 성립 인정됩니다. 이 사람은 정당한 점용권이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자, 을이 농사 짓다가 을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매매. 미등기 상태로 팔아먹을 수 있죠. 왜? 법률상 처분권,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됩니다.
자,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은 인정이 된다. 읽어봐. 갑의 토지를 매수한 을은, 토지 매수인들은 갑의 동의 없어도 해당 토지를 당연히 제3자 병에게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법률상 처분권이에요. 또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건물을 사실상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처분권이죠. 자기 건물이니까. 과실수칙권 중에 표시하세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에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부동산으로 생기는 과실 사과배를 수취할 수가 있다. 자, 농사 지어가지고 쌀, 사과배 나오면 을이 취득하는 거죠.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으니까. 다음 6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이게 자주 나와.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 지금 누가 농사 짓고 있죠? 자, 우리가 권리 행사는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등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등기는 안 했지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권리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있잖아. 자, 1번 주문하가죠. 갑의 토지를 매수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원칙부터 외워야 돼.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농사 짓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2번 나아가 매수인 을이 해당 토지를 제3자 병에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병이 점유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병이 매수인이죠. 자, 갑하고 병 사이는 계약책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직접 등기할 수는 없고 직접 등기를 못하죠. 없고 병은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보전하기 위하여 병은 을을 대위해야죠. 이렇게 을을 대위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순차로 이전 등기해 와야 됩니다. 직접 등기할 수는 없다. 자, 오른쪽 3번 위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작한 병은 줄거서요. 병은 채권자 매수인에 불과하므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의 소유권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자, 판례 첫 번째 줄을 씁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포인트 점용하고 있죠. 매수인 을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봤던 거야. 자,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매수인은 소유자야, 채권자야? 등기를 안 했잖아. 소유자야, 채권자야?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잖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지금 점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니다. 그러다가 소멸 안 걸리다가 을이 팔았어요. 병에게 팔아가지고 이 병이 점유를 승계하죠. 병이 또 점유를 승계했잖아. 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을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는 병이 농사 짓고 있다면 둘 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가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나간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 을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 일원으로 줄거세요. 다른 사람 병이라고 적어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병이 승계했어요. 그가 그 부동산 스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수 없으므로 줄거세요. 위두 어느 경우에나 위두가 뭐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나 병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나 소멸시효에 안 걸려.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가로열고 대판 전원합의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판례야. 자, 을의 소유권이 전체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걸리지만, 자, 권리 행사하는 게 뭐죠? 을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농사 계속 짓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에게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100년, 200년 가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아빠도 안 되겠어. 좀 쉬었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쉬시고 월요일 날 월요일 뭐죠? 전기사법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전기사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